아마도 산불에 대한 소식이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 소식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예, 이동 네, 중이어서. 아닙니다. 네. 영남 지역 산불 지금 산청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의성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산불이 막 확산되어가는 그 시점에 산청 산불 현장과 하동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얼마나 심각하던가요? 네, 많이 우려되었던 것은 지리산 자락으로 산불이 좀 확산되어 갈 것 같다는 강한 우려를 했는데, 예. 네,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요. 그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된 산불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그 시군들의 지형 지리가 지리산에서 뻗어나간 산줄기와 계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지리산 본류에 이렇게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2023년 3월에도 하동 쌍계사 계곡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다행히 그건 발화한 지 하루 만에 비가 와가지고 바로 그 진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산불은 대단히 의성에서 시작돼서 안동, 청송, 영도까지 연결되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국가 위기적인 산림 재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살펴보니까 3만 6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규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광주 면적이 한 70%가 넘는 면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그것은 다른 초대형 산불과 공통적인 점은 건조한 강풍이 불었는데 숲속의 구조가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낙엽이 30cm 이상 쌓이고 잡목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여기에 건조한 강풍이 불었는데 누군가가 불을 실수로 붙였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었는데 주로 산불 현장에서는 이제 다른 데와 좀 다른 점은 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바람이 잦아들어요. 그러면 이때 지상진화대원들을 투입해서 많이 산불을 진화하는데 어젯밤에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네. 초속 27m의 태풍급 강풍이 불어버렸어요. 밤인데도.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의성에서 불이 붙어서 안동, 청송, 영도까지 한 의성에서 동해바다인 영덕 해변까지 네. 가는데 한 5시간이 조금 넘을 정도로 시속 한 10km의 속도로 예. 가버렸다. 네. 이건 엄청난 공포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산불 재난 사상 초유의 교도소를 이관하고 또 이제 가끔 있었던 문화재가 소실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대피하는 과정 속에서 노약자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산불을 진화하는 전 지자체 소속의 헬리콥터가 또 좀 추락하는 네, 피해가 컸죠. 이런 일들이 네.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낙엽 등이 있어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보통은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더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바람 상황에 따라서 좀 이게 불이 더 어떻게 확산될지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는 강풍이 잦아들어야 예. 산불을 좀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데 이 건조한 강풍이 계속 불게 되면 네. 헬리콥터로 물을 뿌리고 또 밤에 지상 진화대원들이 어떻게 해도 건조한 강풍이 불면 낙엽층 껍질에 헬리콥터가 물을 부어서 표면에 불은 꺼졌는데 불씨는 낙엽층 속에 깊이 숨어 있어요. 예. 이게 강풍이 불면 또 다시 재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다시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재발화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을 가중시키는 것이
비화라고 하는데 네. 산불이 나서 이렇게 큰 불기둥이 만들어지면 이 거대한 불기둥이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려요. 네, 이걸 불씨가 상승 기류라고 날아다니는 하는데 거요. 이 상승 네. 기류를 타고 불씨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음. 불티들이 그 불규칙적으로 그냥 여기저기로 사람대로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불씨가 그냥 공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또 이곳저곳에서 불이 붙게 되는데 이 불씨가 날아가는 거리가 2km가 넘어요. 멀리 그러니까 무슨 가네요. 앞에 강이 있고 뭐가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네. 강풍이 불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궁금했던 강풍이 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면 낙동강도 있고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이렇게 퍼지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럼 다 바람이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바람에 의한 비화, 재발화, 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앞에 강이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기후랑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비가 아주 조금 내린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 불로는 택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5mm, 10mm 내리는 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 비가 오니까 산불이 꺼지겠지, 꺼질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비가 5mm, 10mm가 오게 되면 낙엽과 나무에 습기를 머금게 해서 네. 앞에서 말씀드린 비화나 재발화를 막아줍니다. 예, 재발화와 비화를 막아주니까 네.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산불을 꺼야죠. 네. 비가 오니까 꺼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때 기온이 낮아지고 습기가 이렇게 많아지고 불이 머뭇거릴 때 이때 집중적으로 헬리콥터를 투입해서 물을 투하를 해서 연기나는 곳에 물을 투하를 하고 지상 진화 대원들이 산불을 꺼야 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진화가 된다. 이게 이 비가 이 산불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네. 멈춰줄 때 우리는 이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꺼야 된다. 비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집중적으로 진화에 나서야 한다 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산불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짧게 예방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걸 지킬 수 있을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건조 강풍이 불 때 절대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불씨를 가지고 뭐 네. 쓰레기를 태운다 할지 뭘 이런 위험한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이번처럼 큰 국가적 참사를 불러일으키다. 네. 그리고 이제 건조한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집 주변이나 주변의 나무나 귀한 쪽에 미리 물을 뿌리자. 예, 이 물 뿌리기 운동. 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비화, 네. 불티가 날아올 때 우리 집들이 우리 집 뒷산이 물에 젖어 있다면 그 불티가 불을 일으키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정리하자면 이제 중요하다. 집 주변에 좀 물을 뿌려서 건조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네, 시간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